이 방의 밸브는 열리지 않는다. 단 1배럴도 반출은 없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던 날 유가는 배럴당 220달러를 들었고 미국도 유럽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금융 황제라 불리는 뉴욕 헤지펀드 지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기 청와대 안보실 자문관실로요. 제발 기름을 내놓으십시오. 계약대로 이행하세요. 축구장 수십 개 규모, 깊이 100m 화강암 요새, 보관량 930만 배럴, 폭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수유동합 시스템. 여수와 울산 지하기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안보 위기 위로 나섭니다. 글로벌 자본이 100기를 들었고 해외 투기 세력들은 이건 외교적 사기입니다. 라고 비명을 지나키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제법 소송과 압박, 협박이 무섭게 날아왔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어요.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숨은 보스로 군림하게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을 화강암 먼지와 서류 뭉치 속에서 살아온 사람 박민우입니다. 지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아 에너지와 지정학 안보 자문을 총괄하고 있죠. 제 할아버지는 1970년대 그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폭염 속에서 주베일 항만을 건설하시다 심폐증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모래바람 냄새가 왜 그리도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저 역시 그 피와 땀의 역사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를 깎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더군요. 그런 제가 왜 오늘 이 오랜 비밀의 야사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게 되었겠습니까? 제 집무실 금고 안에는 2026년 현재까지도 1급 비밀로 묶여있는 국제 공동비축 계약서 한 권이 들어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산유국들의 화려한 왕실 문장과 함께 제가 밤을 새우며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특약 조항이 선명하게 박혀있죠. 당시 전 세계는 중동발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들은 암흑천지로 변해 폭동이 일어났고 일본은 전력 배급제를 선포하며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대 금융 자본은 우리를 비웃었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기들 살길만 찾으며 우리를 사지로 밀어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전 세계가 주유소 앞에서 리터당 가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때 우리 발밑 지하 100m 아래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모했던 지하 요새의 건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숨은 보스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푸른 물결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하 100m의 세계는 거대한 화강암 요새 그 자체였습니다. 두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수유동합 시스템의 기계음 벽을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제 눈앞에는 지름이 2m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파이프라인이 마치 거대한 용의 핏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현재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원유는 무려 930만 배럴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땅 밑에 세계 최대 산유국들의 핵심 자산이 고스란히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화면 속에서 초당 수천 리터씩 흐르는 원유의 유동량을 바라보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메인 모니터 우측 상단의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어요. 국가정보원 에너지안보팀에서 보내온 1급 지정학적 리스크 경고 시그널이었습니다. 동시에 뉴욕의 거대 헤지펀드 아틀라스 캐피탈의 수장인 조지 스미스가 소유한 대형 유조선 3척이 이미 동해상으로 침로를 틀어 접근 중이라는 해경의 무선 보고가 들어왔죠. 그들은 평화로운 상업 계약의 탈을 쓰고 우리 지하의 기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우리는 이 거대한 화강암 동굴을 파면서 산유국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땅이 좁아 원유 보관이 힘든 당신들의 기름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지하 요새에 공짜로 보관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산유국들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거대한 물류 창고를 상납하는 줄 알고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묶어버릴 거대한 덫의 시작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통제실 팩시밀리가 굉음을 내며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스미스의 아시아 지사 명의로 된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울산 기지에 보관된 비축유 93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을 즉각 싱가포르로 반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죠. 현장 관리자들은 서구 거대 자본의 압박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지 내부의 미세한 압력 센서가 요동치자 한 직원은 단순한 유증기 과다로 인한 오작동일 뿐이라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어요. 저는 직원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뒤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의 전조였습니다. 제 예감은 단 1초도 틀리지 않았죠. 그 순간 제 개인 휴대전화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부 수석 외교관인 자스민이 보낸 극비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군사드론 수십 기가 포착되어 영공이 폐쇄되기 직전이라는 두 줄짜리 내용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정부 부처의 몇몇 관료들은 국제 소송이 두렵다며 조지 스미스의 요구대로 기름을 내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통제실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지금 저 자들에게 기름을 단 1배럴이라도 내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과 발전소는 서서히 멈추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자원을 함부로 빼내가려 한단 말입니까? 저는 차가운 화강암 벽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동굴을 파내기 위해 흘렸던 우리 세대의 땀방울이 벽면을 타고 흐르는 냉수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뛰어올라 청와대 지하 벙커로 향할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울산 지하 100m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외교부 서기관들의 볼펜 굴러가는 소리만이 서글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연신 땀을 닦아내며 당장 다음 주부터 정제할 원유가 부족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유약한 모습을 보며 7년 전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영빈관에서 있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거물급 협상단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황금 만년필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지하 100m의 천연 안반 기지를 단지 자신들의 석유를 보관할 안전한 무료 창고로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계약서 맨 뒷장,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제17조 사항의 문구를 설계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및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지 내 유치된 원유를 한국 정부가 우선 취득할 수 있다는 단 한 줄의 특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시의 혜택을 넘어 위기 시에 전 세계를 통제할 법적 무기인 우선구매권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계 거대 헤지펀드의 수장인 조지 스미스가 보낸 인류 변호사들이 외교부 로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한국 정부가 유조선의 원유 선적을 막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은 물론 수조 원대의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법률 전문가라는 자들이 서구 자본의 기세에 눌려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등줄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관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때 제 책상 위 한라인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자스민 외교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중동 왕실이 계약서, 문구를 정밀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한국이 감히 자신들의 자산에 손을 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안보실 내부의 온건파 세력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은 지독한 고립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서랍 깊은 곳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때 묻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낀 종이 위에는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주베일의 바다를 메워내던 주름진 날들이 적혀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깟 해외 투기 자본의 협박에 나라의 심장인 에너지를 통째로 내어준단 말입니까? 저는 청와대 문서고 깊은 곳으로 걸어가 붉은색 인이 찍힌 국제 공동비축 계약서 원본의 실물을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었습니다. 그 무거운 종이 뭉치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끝을 타고 찌릿한 전율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조지 스미스의 거대 유조선 세 척이 이미 우리 영해 경계선 턱 밑까지 진입했다는 2차 경보가 타전되었죠.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한 기적을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본 계약서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이 쳐놓은 덫을 깨부수고
대한민국의 맹주를 증명할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외교부 종합상황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42개의 대형 모니터들이 일제히 핏빛처럼 붉은색 자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타전되는 긴급 외신 속보의 전자음이 상황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제 눈앞에 있는 위성 실시간 화면에는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유조선 세 척이 정체불명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에 피격당해 수십 미터의 불길을 뿜어내며 침몰하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자 이른바 5차 오일 쇼크가 지구촌을 정면으로 강타한 순간이었습니다. 뉴욕계 거대 헤지펀드의 수장인 조지 스미스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매집해둔 석유 선물을 흔들며 국제 유가를 배럴당 220달러라는 미친 숫자로 폭등시켰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이 금융 투기 세력의 소나기에 쥐어지게 된 것이죠. 화면을 전환하자 미국의 대도시 중심가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차지하려는 시민들이 난투극을 벌이다 못해 정유소 창고를 습격하는 폭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물류 거점이라 자부하던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 역시 항공유가 완전히 고갈되어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유령처럼 멈춰 서 있었죠. 이웃 나라 일본의 사정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초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 배급제에 돌입하자 도쿄의 화려한 전광판들이 일제히 꺼지고 지하철 운행이 절반으로 주저앉으며 도심 전체가 거대한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어요.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쓰나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원유 공급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여수 정유 단지의 거대한 굴뚝들이 하나둘 연기를 멈추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 시내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단 하루 만에 리터당 1,000원 이상 폭등하자 경악한 국민들이 차를 끌고 나와 주유소 주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지 스미스는 우리 영의 경계선 턱 밑에 대기시켜 둔 세 척의 거대 유조선 선장들에게 울산 기지의 밸브를 열어 기름을 당장 배에 실으라고 정유사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과 금융 황제들이 오일 쇼크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재앙의 현장 리포트 종이를 찢어질듯이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저 오만한 자들의 콧대를 꺾어버리기 위해 준비해둔 거대한 안보 전쟁의 주사위가 마침내 던져진 것입니다. 청와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 벙커의 이중 철문 앞은 무장한 경호원들의 삼엄한 통제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외교부와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붉어진 얼굴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뱉는 고성이 사방의 방음벽을 뚫고 터져나왔죠. 그들은 미국 정부의 압박과 중동 산유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두렵다며 당장 조지 스미스의 유조선에 울산의 기름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조지 스미스가 전 세계 인류 로펌을 동원해 보내온 1조 원짜리 국제 소송 및 자산 가압류 예고 서류가 서슬퍼렇게 놓여 있었어요. 서구 거대 자본이 들이민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나라의 고위 공직자라는 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수와 울산 지하 기지에 보관된 930만 배럴의 실시간 데이터와 붉은 인장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장관들의 코앞에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입니까?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박민우 자문관의 서류를 넘겨보더니 눈빛을 번쩍이며 제 편에 서서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유조선들에게 기름을 단 1배럴이라도 빼앗기는 순간 우리 정유 공장과 발전소는 정지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영원히 침몰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날카로운 지적이 벙커 안을 때렸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소송을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관료들의 나약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상석에 앉아 계시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대통령은 벙커의 거대한 목재 책상을 쾅 소리가 나도록 힘껏 내리쳤습니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고성과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단 1초 만에 거짓말처럼 뚝 끊어지며 정적이 감돌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교부 관료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국익과 국민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명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매서운 눈빛에는 그 어떤 강대국의 압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묵직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대통령은 이어 저를 바라보며 이번 조치로 인한 모든 외교적 비난과 국제법적 책임은 최고 통수권자인 내가 온전히 짊어질 테니 산자부 장관은 법적 권리를 즉시 집행하라고 엄명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제실로 연결된 직통 수화기를 들어 우선구매권 전량 발동을 전격적으로 지시했죠. 그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온 정무부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여수와 울산의 지하 100m 아래에서는 단단한 화강암 벽을 타고 수압식 강철 밸브들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일제히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영해 내에 대기 중이던 해외 거대 유조선들의 파이프라인이 법적으로 전면 봉쇄되고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서러움을 견디며 오랫동안 청와대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안보 방패가 마침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거대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우선 구매권이 전격적으로 발동된 지 정확히 30분 뒤 제 책상 위에 놓인 청와대 안보실 직통 전화기가 터질 듯이 요란한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뉴욕계 거대 헤지펀드의 수장인 조지 스미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영어가 사정없이 귀를 찔러왔죠. 조지 스미스는 감히 일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국제 금융 자본의 자산을 동결했다며 당장 밸브를 열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파멸시키겠다고 광분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조지 스미스의 거만한 태도를 코방기로 받아넘기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대꾸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15년 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할 때는 이런 법적 권리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걸 몰랐냐고 말입니다. 저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조지 스미스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제17조 사항계약서 사본을 뉴욕 아틀라스 캐피탈 본사 팩시밀리로 역전송해버렸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 뒤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조지 스미스의 떨리는 호흡음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죠. 그 시각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선진국들이 에너지 마비로 얼어붙어갈 때 오직 대한민국 영토만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수와 울산의 지하 기지에서 뿜어져 나온 930만 배럴의 원유가 국내 정유 공장들로 거침없이 수송되며 단 1초의 정전도 없이 공장 라인들이 100% 가동되었으니까요. 미국과 일본의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폭동이 일어날 때 우리 국민들은 안정된 가격으로 기름을 넣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와 창원의 거대 제조 단지들은 주야간 교대로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한라인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수석 외교관 자스민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자국의 정제시설과 송유관이 반군에 들어온 습격을 받아 폭발하면서 왕실 전체가 정전과 식수 공급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죠. 세련되던 자스민의 목소리는 이미 물기를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고 제발 한국 정부가 정제유와 긴급 구호 전력을 지원해 줄 수 없겠냐며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석유를 무기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중동의 위대한 석유 황제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개를 숙이고 국어를 하는 믿기 힘든 가불관계의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중동 지도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방식대로 판을 짜야 했으니까요. 동시에 모니터 뉴스 자막으로 조지 스미스의 아틀라스 캐피탈이 한국의 원유 동결 조치로 인해 뉴욕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마진콜을 맞고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금융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돈과 자원으로 우리를 멸시하던 자들이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서러운 굴레를 수십 년 동안 쓰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우뚝 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에 빠진 중동 왕실을 구하는 대가로 내민 서류는 단순한 정제유 공급 계약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안보 동맹 문서였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밀실에서 저와 마주 앉은 자스민 외교관은 제가 제시한 역제한 서류의 문구들을 한 줄씩 읽어내려가며 안색이 수시로 변했죠. 거기에는 중동의 전력과 정제유를 우리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대신 자국의 핵심 유전과 왕실을 지킬 안보 인프라를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로 전면 채워 넣으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스민은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이 조항은 자국의 안보 주권을 한국의 통째로 맡기라는 뜻이냐며 거칠게 항의하더군요.
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지금 당신들의 왕실을 날려버릴 적의 미사일을 막아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에너지 마비로 제 앞가림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우리만이 그 사막을 지킬 기술과 여력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자스민은 자국 국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황금 인장을 꺼내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 묵직하게 날인했습니다. 도장이 찍히기 무섭게 김해 공군기지에서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2를 실은 대형 수송기들이 굉음을 내며 중동을 향해 연이어 이륙했죠. 그로부터 이틀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영공을 감시하던 국방부 위성 화면에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반군 세력이 산유국의 마지막 심장부인 핵심 담수화 시설과 왕실 유전을 겨냥해 발사한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 무리였습니다. 세계의 네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중동의 에너지가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며 절망적인 예측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배치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천궁2 포대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거대한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발사된 유도탄들이 엄청난 속도로 고공을 가르며 적의 미사일들을 향해 유령처럼 날아갔죠. 상황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천궁2는 적의 100만 분의 1초의 궤적 변화까지 정확히 추적하며 경이로운 100%의 요격률로 공중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사막의 푸른 하늘 위로 적의 미사일들이 단 한 발도 지상에 닿지 못한 채 하얀 연기로 변해 증발해버리는 경이로운 신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왕실 내부에서 터져나온 중동 지도자들의 감격에 찬 탄성과 경외감이 수화기를 타고 제 귀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형 해수담수와 플랜트 요새가 가동되면서 멈춰있던 중동의 수도관의 맑은 생명수가 다시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부러울 것 없이 지배하던 산유국들이 이제는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방산과 과학기술에 완벽하게 종속되는 거대한 역사적 대전환점이 찍힌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CNN 방송국의 메인 앵커는 상상도 못한 경제 지표를 화면에 띄우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전 세계 경제가 5차 오일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처참하게 주저앉을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홀로 대호황을 누렸다며 연일 특집 리포트를 쏟아냈죠. 화면 속 외국인 전문가들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뉴욕의 헤지펀드 본사 사무실에서 조지 스미스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파산 신청 서류 위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동한 우선구매권이라는 법적 방어막을 뚫지 못해 수조 원의 투자금을 날린 아틀라스 캐피탈은 결국 월스트리트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탐욕으로 세상을 흔들려던 조지 스미스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대한민국의 치밀한 계약서 한 장에 걸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국부를 단숨에 축적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정부는 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래 우주 항공산업과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거대 자동차 기업의 총수들이 최고급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앞다투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차량용 배터리와 차세대 안보 반도체 물량을 단 1%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 청사 로비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시스템은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과 서구 선진국 정부들이 보내온 지정학 안보 자문 요청서로 인해 연신 알림음이 울려댔죠.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어깨를 거친 손으로 꽉 쥐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우 자문관이 밤을 새우며 깎아놓은 그 조항 하나가 대한민국을 구한 것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경영하게 만들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해하던 과거에 유약했던 외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외신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와 국제 안보 공급망을 마쿠에서 지배하는 숨은 보스로 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원 하나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오직 인간의 두뇌와 치밀한 전략만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집무실 넓은 창틀에 기대어 대나처럼 활기차게 돌아가는 서울 도심의 자동차 불빛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라 목구멍을 꽉 메우는 듯한 압도적인 자부심과 통쾌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 뜰의 푸른 나무들이 따뜻한 5월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은 언제 그런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냐는 듯이 지극히 고요했고 평화로운 아침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제 책상 한 구석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땀방울이 범벅이 된 채 활짝 웃고 계시는 제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선대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를 경영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진 옆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수석 외교관 자스민이 양국의 영원한 과학기술 및 방산동맹을 기념하며 보내온 황금빛 감사패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어요. 감사패 표면에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사막의 백성들을 구하고 진정한 혈맹을 완성했다는 문구가 아랍어와 한글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과 여수의 지하 100m 아래에서는 거대한 화강암 요새가 웅장한 기계음을 내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만들고 있죠. 그곳은 더 이상 산유국들의 단순한 무료 창고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안보 방패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자원 하나 없고 돈도 없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숱한 서러움과 멸시를 당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고 마침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인류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거대 금융 자본의 잔인한 협박과 압박을 오직 한국인의 명석한 두뇌와 불도저 같은 뚝심으로 깨부순 이 위대한 승리의 기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이자 우리의 자식들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 나라를 함께 일궈온 세대의 깊은 자부심을 서글프도록 뜨겁게 느낍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의 지퍼를 묵직하게 닫으며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이 나라를 완벽하게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지구촌의 중심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자랑스럽고 당당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0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그 주름진 손들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기술을 보내준다는 소식 하나에 사막 한가운데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던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협박 한마디 없이 오직 치밀한 두뇌와 인간의 뚝심만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목줄을 쥐고 흔든 날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된다는 절망을 기어이 된다는 역사로 바꿔온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울산과 여수 지하 100m의 거대한 요새를 깎아낸 손들도, 그 촘촘한 계약서 독소 조항을 밤새워 설계한 머리들도, 결국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온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피땀으로 닦아놓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오만한 국제금융 자본을 무릎 꿇일 수 있었던 건 당신들이 버텨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뜨거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 줄 남겨주시면 이 위대한 야사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무거운 명운을 온몸으로 버텨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켜낸 진짜 영웅이자 역사입니다.